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다 못한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자, 했단 말이야. 경운기 검사는 어쩌죠? 자, 민씨가 물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써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가 나? 이렇게 이제 막 사투리를 쓰는 한쪽하고 표준어를 쓰는 쪽하고 차이가 나죠. 앞서서 봤다시피 민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네로 이제 귀천을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황씨, 그지? 황가, 황씨 집성촌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민씨는 영원한 타인입니다. 알겠죠? 자,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를.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미숭이 심겨놓고 뭐가 웃지 농사를 짓는다 카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민씨를 사람들이 뭐 한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자,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됩니까? 무한해진 민씨는. 자, 우리의 민씨의 반응은 무한해졌습니다. 자,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 역시 황씨군요. 그죠? 자, 이 양반이 대답했다. 뭐 말이 길다는 거지. 민소까지는 기운기 끌고 가든 둥 버스를 타고 가든 둥 하고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뭐 아까이거. 자, 그런데 민씨는 뭐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뭐 왜 자꾸 농민 권리대회에 나가려고 했어? 그 뭐 저도 뭐 부채는 남접지 않게 있어요. 자, 부채는 빚이죠, 빚.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귀농을 했기 때문에 돈이 뭐 별로 없으니까 빚을 져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동사를 몰라도 부채. 뭐 그러면 우리 다 합치가 아니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자, 언어 유희를 쓰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부채 말고 선풍기 그랬으니까. 자, 부채는 실제로는 그 부채, 손으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인 부채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언어 유희를 한 거냐면 동음 이, 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떻게 알았냐? 바로 뒤에 선풍기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유희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벼운 농담 정도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는 사람이 두세 대였다. 자, 요런 게 바로 뭐가 되냐? 뭐가 되냐? 농촌의 현실 문제가 되겠죠. 그죠? 다들 빚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농협이 그렇게 농촌에다가 돈 빌려가라고 영업을 해요. 뭐 트랙터를 사라, 뭐 농기계를 사라, 뭐 땅을 사라, 막 이러면서 비닐하우스를 해라, 뭐 새로운 농법을 뭐 해봐라, 막 이러면서 빚을 엄청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농촌 문제죠.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노조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농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겠나. 질곡 다 뺏기고 나앉는 거 아니요. 뺏어봤자 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암만 빌빌하는 닭이라도 모가지를 배탈만 인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디. 전부 다 손해라. 뭐 이러는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지.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 먹으면 된다 했어. 우리야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 마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농민들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뭐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살고 전혀 농촌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 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용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황만근은 그 와중에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가 역시 우리의 황 씨는 어때? 상당히 어리석음, 그죠? 어리석음이라고보다는 아둔하다? 아둔하다라는 표현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눈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그 와중에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졌다. 앞서서 봤다시피 이 우리 황만근 씨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막걸리를 순서 없이 막 먹으니까, 그러니까 손등도 맞고 이제 그렇게 혼도 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죠.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 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자, 요거는 일종의 우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오줌이 마려웠고, 하필이면 거기 이장하고 황만근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네, 이런 장면들 우연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거치 건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몇 올까? 만그의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이거 봐봐. 야, 이 사람 지금 여태까지 계속 무시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똑부러지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자, 이것은 뭔가 다 계획이 있다. 그죠? 꿍꿍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꿍꿍이. 자,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제 하기 싫은 일, 고약한 일 이런 것을 맡기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추리가 되는 부분이죠.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기운기 겉은 흔 경운기에다 농사 짓는 놈이 다 직이라고 써붙이고 달고 가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죠. 약간 이용해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 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자랑스럽고 좋은 얘기면은 누가 왔을 때 이야기를 그치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중간에 끝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뭔가 불법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 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는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왔다. 민 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만 단둘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기 잘도 논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 씨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별들 말이라. 시계 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기요. 그래.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정뱅이 이상으로 아는 게 없었던 민 씨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나왔지만 황만근 씨는 술을 좋아하죠. 자,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나절은 걸릴기라. 대답도 잘해요. 자, 경운기 운전을 잘 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기운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시가하고 나 아니면 또 발동도 안 걸리. 발동이라는 건 시동 걸리는 얘기죠. 내가 제 똥창까지 환하게 앉게 말을 듣는기라. 그래서 내일 걸기도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사 뭐 어머니 밥도 다 끓여야 되고 모르겠소. 구장은 구장. 자, 구장이 뭐냐면요. 구장이 이장이에요. 나 같은 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헤헤헤 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황만근 씨가 자기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이 이장이 이용해 먹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간극, 황만근 씨의 인식하고 또 이제 우리 이장의 인식하고 요 차이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서글픈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그랬더니 올해가 환갑인데 말해. 그제야 민 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60대는 되어버린 주무실령.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환갑이야, 그죠? 근데 우리 황 씨는 고생 많이 해가지고 벌써 뭐 60대는 되어 보이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말이죠. 싱글벙글하는 표정이 있고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민 씨는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자, 혹시 술이 모자라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그래. 황만군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들러서니 민 씨의 집으로 가는 곳에서 꺾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술을 좋아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되게 사람이 좀 순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뭐 술을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 한 번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고맙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든가 그럴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방향만 민씨 집으로 탁 틀어서 가는 모습, 이런 곳에서 어리숙한 황 씨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날 새벽 그렇습니다. 자, 새 배경, 새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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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뒤에도 걸리대에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자, 아니 아까는 뭐 다 나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다른 경운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모든 일을 누구한테? 우리 황 씨한테 밀어버리고, 그죠? 황망한테 밀어버리고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참 못했네요, 그죠?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되나 카이.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소들 사는 데죠.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수어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그러니까 축사는 이제 젖소, 젖소가 있는 곳이고, 잡초만 수어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봐봐,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야 되고, 이 마른 똥이 아니라 젖은 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소들은 마른 똥을 싸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우사는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농촌이 지금 굉장히 피폐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게 볼 수 있겠죠. 농촌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어떻다?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농업인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농촌 문제 중에서도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계와 영농 카더이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진한 데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 탈곡기, 뭐 건조기 다 빚으로 산기라. 농사지 마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소작을 사느라고 그것 때문에 고생. 일제 강점기 때는 또 일제가 다 뺏어가서 고생. 참, 이건 뭐 산업화 때는 또 소외돼서 고생. 나중에는 또 다 빚져가지고 농협이 그냥 빚내라고 해갖고서는 빚져갖고서는 하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농업이냐, 그죠?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지. 자, 한 집에서 1년에 3번 쓰는 이항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시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는 건 옛날 말이야.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새우다. 면새우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던데 면새우는 한 대문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오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런 게 살값으로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은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이로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현실의 농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으로 들어갈 양석, 곡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빼드마 그마이가. 자,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업촌 구조 개석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그죠? 법과 제도, 이 정책, 선심자금, 그지? 자,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다 결국은 농어민의 등을 치는, 농어민의 피를 빠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 해.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으면서 안마하고 100년을 살기라.
자,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는 살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뭐 이렇게 중증 바보는 아니에요, 그죠? 자, 일주일 뒤, 자 새로운 배경, 황만근은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자 실종됐었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들어왔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 그죠? 자,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벼를 담고 돌아왔다. 뼈겠죠, 벼가 아니라. 진짜. 자, 정말 이러지 맙시다. 자, 경운기로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왜냐하면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여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고 우리 서술자가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농사 자체를 상당히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농사 짓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순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근 씨는 순수 앤드 순진 이런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아시다시피 순수는 때묻지 않은, 순진은 속기 쉬운 이런 것이니까 순진과 순수 둘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했다 이거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이런 것은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거죠. 그죠? 자, 잘된 일, 훌륭한 일 있으면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 또 저 사람이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태도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게다가 또 어때? 앞에서 봤다시피 엄마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같은 엄마를 극진히 봉양했죠.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그러니까 후손한테도 어때? 자식한테도 좋은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근데 봐봐. 자, 그냥 황씨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호칭이 바뀌었죠? 선생 이렇게 됐다, 그지?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느끼는 마음은 바로 선생, 즉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겨 있었다. 문중 땅과 즉 가문의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자, 그러니까 또 농사일에도 진심이죠. 그죠? 또 사람들이 이 문중 땅하고 또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농사에 힘에 붙여서 농사를 못 짓고 하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농사 짓는 거에서 몇 %는 내가 가져가고 또 나머지는 저 사람이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농사 못 짓는 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역시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자, 그렇습니다. 역시 순리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비유적 표현 나왔죠.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밤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 헌신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술을 바친다 할 때는 헌주라고 합니다. 자,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즐거울 낙, 그죠? 하늘천. 그래서 즐거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만 바보야.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이 동네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은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황씨의 어떤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도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잖아요. 자,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다 끝났고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봐봐. 이 생선도 어때요? 엄마한테 드릴 거잖아. 그지? 자, 그런 거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효도. 그렇죠? 인간적인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간성이 충만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눈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날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에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추위와 졸음이었군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 혹염의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 자, 비유조편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서술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논평할 때 총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뭐에다 빗댔다?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말로 하면은 보조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자, 역시 그래서 훌륭한 분이라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리법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그죠? 전기체, 가짜 전기체라고 하는 가전체. 그래서 이제 가전체의 전개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물론 허구이기 때문에 가짜 인물이긴 하나 가전체처럼 사물을 의인화하지는 않았죠, 그죠? 말 그대로 진짜 사람입니다, 황씨는. 자, 그럼 마지막 부분. 자, 단기 4330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그럼 결국은 민씨가 서술자인데 이 민씨가 결국은 여기서 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갔군요. 자, 남해인 민순정, 이 성함은 이제 민씨가 민순정 씨야. 업디어 쓰다라고 이렇게 마치 그 평전을 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빌려서 소설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